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 같은 날 이 진짜 폭풍 전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증시가 또 폭락을 했는데 어 코스피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개인이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개인이 뭐 두려워서 자기 의지대로 팔았다기보다는 이 정도면은 이거는 반대 매매 물량이 진짜 많이 들었다고 봐야 하는 것 같아요. 내일 24일, 이제 내일이 이번 주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 일단 우리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지는 이유,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7월 달에 그러니까 7월 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 악재를 선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주 뒤면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한국은행은 0.5%포인트 올린다고 그러지. 7월 28일 되면 FOMC가 0.75%포인트 올린다고 그러지. 시장에 호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뭐 외국인들 계속 팔아치우지. 지금 너무 무서운 장세. 그래서 주가를 빼는데요. 일단 오늘까지는 그렇게 뺐습니다. 선반영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있을 악재를. 근데 좀 잘 봐야 되는 게 물론 지금 시장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 아직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지금 벌써 한 두 달 가까이를 어, 보수적으로 투자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각이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론 7월 달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조금 더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우려는 반대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 물량이 지금 외국인 매도와 함께 뒤섞여 막 나오니까 반대 매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막 엄청난 가격대로 다운 시켜가지고 던지는 시장에 물량을 던지다 보니까 오늘처럼 뭐 위메이드라든가 그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지금 대형주들 중에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하락 폭이 막 나오고 있죠. 물론 이유는 있어요. 위메이드가 신작을 발표했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엊그제 발표한 우마무스메보다 좀 못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 빠졌고 또 코스닥이 요동을 치고 진짜 패대기를 치는 가운데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2차 전지주들이 혼자 독야청청했거든요. 이제 다 필요 없어 대장주들부터 막 던지는 것은 그 대장주를 파는 게 에코프로비엠이 미워서라기보다는 코스닥을 덩어리째 매도하는 그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매도하는 거랑 똑같죠. 이제 그런 물량들이 이거를 받아주는 매수세보다 워낙 강하게 나온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시장의 압박이 커지다 보니까 공매도 물량이 당연히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시장에 반대 매매 나왔지 매도세가 현물 매수세가 막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위메이드 오늘 대응해 보신 분들은 약간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확 빼고 한 열 아마 다섯에서 10개 호가 정도를 그냥 순식간에 잡아먹으면서 빼는 그런 거 경험을 오늘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공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믿을 구석이 없어져 버렸어요. 2차전지 양극재마저 오늘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믿을 게 없고 그나마 어제 미국 시장에서 진짜 혼자 잘 간 바이오 종목들만 오늘 좋았는데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는 오늘도 정말 너무 멋있는 흐름이 나오면서 뭐 나를 따르라 같은 느낌 이런 기세라면은 뭐 에코프로비엠 잡아먹을 것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올랐죠. 그래서 이제 1조 원 차이로 시총도 좁히고 그랬는데 지금 봐야 할 게 되게 많아요. 일단 에코프로비엠과 코스피에 지금 우리가 계속 투자하던 강원랜드 같은 종목들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어 이거를 걷잡을 수 없이 비이성적으로 마구잡이로 뺐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딱 정확하게 지지할 만한
그 라인까지 개인들이 딱 두려워할 만큼 정말 매물이 딱 나올 정도, 싼 매물이 나올 정도까지만 일단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에코프로비엠과 오늘의 강원랜드는 어, 장 초반에 던졌어야 하지만 막판에는 담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도 에코프로비엠을 원래 갖고 있던 물량을 초반에 막 팔아서 뭐 다 팔진 않았지만 비중을 상당히 많이 낮췄다가 막판에 이제 저점 부근에서 그래도 많이 매수를 해서 되게 좋아하는, 막 반등이 나와서 좋아하는 찰나에 이제 뭐 다른 바쁜 일이 생겨서 이제 잠깐 한 2시간 정도 오후에, 그래서 장 마감하는 순간을 못 봤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일이 끝나서 들여다보니까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허탈한 상황이었는데 장 마감하고 호재가 나왔죠. 이제 주식 소각 결정이라는 것을 한 8만 주 넘는 주식을 소각한다고 하면서 시간외에서 이제 2% 넘게 올랐고, 내일 아마 웬만큼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저는 오늘 그 주식 소각 결정 공시 나온 거 보고 에코프로 VM 보고 좀 더 살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어차피 며칠만 더 갖고 있으면은 그 무상증자까지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에 곱하기 3 하면 이제 무상증자 물량이 얹어지는데, 그리고 그 권리락이 나오게 되면 이제 주가가 싸지면서 이제 접근성이 강해지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그 주가의 흐름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이제 하는 그 지점이 좀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강원랜드는 오늘 이제 저도 매도를 했는데요. 강원랜드가 장 막판에는 좀 담을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오늘 매도했던 이유, 외국인이 오늘 팔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랜드, 이거 외국인이 드디어 매수하고 계속 매집을 하던 강원랜드마저 던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진짜 셀트리온 삼형제 말고는 믿을 구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장이었고, 코스닥이 오늘 4% 넘게 빠지는 것에서 절망감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여기서 더 빼다니. 지금 코스닥이 714포인트라고 하는 그 지점이 너무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700포인트까지 더 뺄 것 같거든요, 느낌상. 코스피도 2314, 코스닥도 714. 야, 뭔가 여기서 약간 더 빠질 것 같은데, 반대 매매가 쏟아져 나오면 이 무너집니다. 지수 무너지는데요. 반대 매매라는 것은 그만큼 이 터무니없이 싼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매수세가 뒷받침이 되고 대부분 기관이 담거든요. 너무 신기하게 2020년 3월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해 있고, 개인이 물리적으로 또 뭐 기술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게 폭탄처럼 매물이 쏟아져 나올 때, 그래서 시장에 개인들이 던지는 매물이 마구 쏟아져 나올 때, 그때가 바닥입니다. 그게 바닥이에요. 거기서부터 반등을 그때 코로나 사태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량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또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합니다. V자로. 그래서 지금은 뭐 V자 반등을 기대할 만큼 이제 우리 시장의 흐름이나 경제의 어떤 지표의 호조,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뭐 풀매수해라 뭐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저도 뭐 그럴 생각이 전혀 없지만, 너무 이상하게 특별한 이유 없이 빠지는 종목은 약간 조금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살만한 자리가 아닌가. 야, 이 정도까지 빠졌는데 여기서 못 사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직은 아니고, 여기서 반등할 때 사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V자 반등이 나올 경우, 만약에 뭐 엊그제 카카오 게임즈처럼 전날 10% 빠졌을 때 사서 다음날 10% 가까이 올랐을 때 팔고, 뭐 어제 9% 가까이 빠지고 오늘 뭐 더 빠졌습니다. 막 이렇게 했을 때 기회가 오는 거죠. 그냥 안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그렇게 그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이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잘만 대응하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오늘 에코프로비엠이랑 LNF가 뭐 거의 10% 가까이 빠졌는데, 저는 그 빠지는 것에서 특별히 어떤 원인을 찾기보다는 코스닥의 어 이제 급락을 외국인들이 오늘 샀거든요, 코스닥에서. 그래서 코스닥의 급락이 이 나왔던 이유는 외국인들의 매도, 코스피처럼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니라 개인들의 반대 매매 물량이 상당 비중으로 섞여 나온 게 아닌가 싶고, 이게 내일 한 차례 더 진짜 폭풍처럼 지나가면, 그러면 물론 주가는 굉장히 많이, 지수는 빠질 수 있지만 기회가 상당히 크게 열리는 그런 장일 것 같아요. 물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뭐 아무도 모르고, 저도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B2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B2로 인한 부작용이 이제 내일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경우, 그러면 이거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고요. 오늘처럼 만약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던지는 물량이 거기에 더해지면 주가는 많이 빠질 테고, 그렇지 않고 저점에 매수를 담으면 하방을 다진 다음에 귀신같이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7월까지는 우리 시장이 좋을 수가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는 말되, 지나치게 빠지는 것 같은 종목들은 조금 담아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하면 안 되고, 뭐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빠지면 뭐 좀 버티지, 뭐 이렇게 여유가, 시기도 액수도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빠진 종목들이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종목들은, 그러면 그거 내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77종목이 올랐습니다. 요즘에 뭐 계속 이렇게 두 자리 오르는데요. 하락한 종목은 838종목, 마이너스 1.22%가 빠졌고, 코스피 100이 훨씬 흐름이 좋았죠. 대형주 흐름이 좋았다는 거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4.36%가 빠졌잖아요. 88종목이 올랐고 1372종목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150이 3.62% 빠졌으니까 대형주 흐름이 훨씬 좋았다는 거, 중소형주들이 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개인의 6,726억 원 매도와 외국인의 2,900억 원대 매도가 더해졌고, 기관이 매수, 금투가 담았고요. 쓸어 담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건 뭐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코스닥은 외국인만 샀고요. 개인이 한 600억 원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시장 분위기가 무서워서 던졌을 물량과 뭐 반대 매매 물량 같은 게 좀 섞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행스럽게도 미국이 선물 지수가 지금 일단 오르고 있어요. 1%대 오르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이 오늘 악재가 또 있었습니다. 1,300원을 돌파해 버렸어요. 1,301원 80전까지 올라가 버렸고요. 국제유가는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오늘도 코스피에 나왔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섰죠. 사상 최고치 5년 최고치를 또 기록을 깼죠. 그 다음에 금리 차 역전 우려 있죠. 경기 불안 요소 있죠. 여기에 한 가지 더 반대 매매 물량이 크게 섞여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유를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 지속,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시총 상위 반도체 전기전자주의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됐다. 그리고 코스닥도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전기전자주 중심으로 급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파월 의장의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 발언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고, 경기 침체 우려 속에 환율이 1,300원을 돌파, 그리고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업 실적도 하향 전망, 뭐 모든 악재란 악재가 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 10% 가까이 급락 나왔는데, 이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특히 에코프로비엠 LNF가 코스닥 대장주인데 외국인이 샀다. 기관이 15억 원밖에 안 팔았어요. 뭘까요? 반대매매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그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그동안에 뭐 주가가 잘 갔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반대 매매가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그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를 던지는 그 덩치가 큰 뭐 ETF 물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수 그러니까 펀드 물량 같은 것들이 막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정도에서 좀 더 빠지면은 이제 내일 정도에는 더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뭐 이 위메이드라든가 며칠 전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지금 대형주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어, 불안 심리에 따른 투매 이런 것들도 많이 섞여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총 상위를 보겠습니다. 상위주들 보면 일단 코스피는 딱 네 종목이 올랐으니까 자세히 보면은요. 네이버와 셀트리온, 특히 셀트리온이 2.88% 제일 많이 올랐고요. 포스코와의 격차를 뭐 많이 벌렸습니다. 2조 1천억 원대로 벌렸고요. 그 다음에 기아도 1%대 올랐고 삼바가 0.37% 올랐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3.51%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시총 상위주 중에는 제일 많이 빠졌고요.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4%대, 셀트리온 헬스케어 1.48% 올랐는데 빠진 종목들이 무시무시합니다. 위메이드가 20% 넘게 하락을 하면서 시총 13위까지 빠져나갔고요. 여기서 시총 16위권, 15위권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별 차이가 좀 안 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시젠이 그렇게 흐름이 안 좋았는데 시젠과의 격차가 한 200억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9.73, LNF가 9.5, 카카오 게임즈가 7.89, 시총 상위주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자, 업종 보니까 코스피는 통신업종이 1.77% 올랐는데 SK텔레콤이 3%대, KT와 LG U+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페이퍼코리아 8%대, 한솔홈데코, 무림페이퍼, 모나리자, 한창재지, 테림포장, 영풍재지가 마이너스 7%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유통업종이 마이너스 2%대 하락으로 가장 좋았는데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뭐 선전 덕분이 아닌가 싶고 청담글로벌도 9%대, CJ 프레시웨이가 3%대 올랐습니다. 빠진 업종은 일반 전기전자 마이너스 7.6, 디지털 콘텐츠가 마이너스 7.5. 이래서 엇비슷했는데요. 일단 일반 전기전자 보면은 위니아가 13%대, 프로이천과 AFW가 11%대, 원익 PN이 10%대 빠졌고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업종의 하락을 불러왔고요. 뭐 디지털 콘텐츠 게임주들 오늘 줄줄이 하락한 걸 보면은 뭐 두 업종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보면은 셀트리온이 2.88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JW 중해제약, EUB,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이렇게 네 종목만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일동홀딩스 18%대, 일동제약과 파미셀이 16%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ABL바이오가 4%대, 바이오플러스 3%대, 이수앱지수와 케어젠이 2%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녹십자 MS가 24%대 하락, HK이노엔과 유틸렉스가 1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공매도는 코스피의 HMM이 크게 늘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이 크게 늘었습니다. 어제보다 한 4배 넘게 올라서 432억 원이 공매도였으니까 뭐 오늘 흐름이 좋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고요. 자,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면 코스피의 HMM,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기아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LNF, 카카오게임즈, SM,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메리츠금융지주, HMM, SKI테크놀로지, 코웨이, LG에너지솔루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위즈윅 스튜디오, 포스코 ICT, 원익 IPS, ITM 반도체, 메디톡스 순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기사. 그 국내 증시가 연일 폭락하면서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투자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이 담보 부족에 직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2일 코스피 지수가 2.74% 급락하면서 국내 주요 증권사 담보 부족 계좌 수가 이달 초 대비해서 11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담보 부족과 반대 매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고 최근 국내 증시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반대 매매를 꼽고 있다. 그래서
반대매매 물량이 추가 하락을 이끄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9시, 10시, 14시 이렇게 변동성 확대를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반대매매 종류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개장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반대매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의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왔을 때 발생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대매매의 대부분이 이때 발생을 합니다. 장 초반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려 중에 반대매매 우려가 지금 제일 크고, 내일 아침에 9시에 그 반대매매가 엄청 많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오늘도 뭐 종일 뭐 찌라시도 많이 돌고 진짜 되게 그 반대매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았다고 봐요. 그래서 내일 주가가 시초가에, 그러니까 9시부터 9시 한 3분, 9시 한 5분 이내에 그 주가가 막 무너지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을 자세히 보고 있다가 3분봉이나 뭐 5분봉 정도가 돌아설 때 그때 매수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미국장 반등해도 국내장은 바닥, 추락하면 지하실, 코스피 왕따 외 이런 종목이 있는데, 뭐 하이투자증권에서도 독특한 현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신영증권에서도 국내 시장에 질서 있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했고요. 뭐 이 원인 자체가 글로벌 투자자들이 수천억 원씩 폭탄 매도를 하는 등 국내 증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라고 부르는 그 미국 증시와의 이 흐름이 달라지는 게,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아주 긴 세월 동안 한 5년에서 6년 정도 박스피로 흐르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 계속 오르는데 우리는 계속 눌리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미국 증시가 더 견조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돈이 흘러 들어가고요. 한국은 돈을 빼고 있죠. 이게 금리 차가 발생해 버릴, 이제 다음 달 말에 7월 28일에 금리 차가 발생해 버리면 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뻔히 알고 두렵다 보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빼는, 아마 주가 선반영이 좀 일어난 것 같아요. 오늘 요즘에 저는 그래서 지금 뭐 환율, 금리,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이 뭐 이런 등등을 보면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증시가 또는 중국 증시가 좋아도, 중국은 지금 뭐 경제 그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꺼내고 있고, 뭐 금리도 인하했고,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이제 좀 이따 ETF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좋거든요. 미국에서도 그 중국을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최악이죠 지금. 디커플링이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한국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매일 아침마다 브리핑 글을 통해서 이제 멤버십 회원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그 아시아 4개국의 이제 ETF 중에서 이제 한국하고 중국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MSCI,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돼 있는 한국 ETF인데요. 2021년도 초부터 줄곧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최근에 급락이 나오고 있고, 뭐 상승세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뭐 1년 6개월 이상을 지금 하향세 그리고 있고요. 좀 가파르게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대만도 약간은 하락세지만 이거보다 훨씬 완만해요. 한국이 제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이게 지금 중국 ETF인데 보면은 약간 완만하다가 최근에 빠졌던 게 5월 초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분명히 흐름이 중국 ETF는 좀 달라졌고, 이 한국보다는 조금 그 완만한 그런 하락세가 나오다가 이제 최근 한 달 이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 ETF 반등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야말로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전망이 계속 비관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돈을 빼는 그런 그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그리고 위메이드가 오늘 기대 신작을 출시한 날 고꾸라진 위메이드 마이너스 20% 주가 미스터리. 이거는
그 신문 기사도 문제 뿐만 아니고요. 증권사 전문가들도 되게 미스터리하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 엊그제 카카오 게임즈도 우마무스메 출시하던 날 뭐 10% 넘게 빠졌죠. 위메이드 미르 M이 20% 빠지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제 업계에서는 일단 우마무스메하고 비교할 때 그 우마무스메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기 또 매출 1위, 구글 플레이 2위를 기록을 했는데 그 미르엠이 우마무스베보다도 이제 인기가 없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에 실망감이 반영됐다. 그러니까 아주 기대를 많이 걸고 있던 그 미르 M이 출시가 됐는데 경쟁사인 그 카카오 게임즈의 우마무스베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크게 빠진 건데요. 물론 뭐 그런 그 분석이 있을 거고 당연히 그렇다면은 굉장히 큰 악재인데 여기에는 이제 반대 매매 플러스 공매도가 상당히 크게 차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에코프로 BM은 뭐 오늘 그 지수를 패대기 치는 가운데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우려 섞인 물량들이 나온 것 같고요. 장 끝나고 나왔던 주식 소각 결정 공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8474 주를 이제 팝니다.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라 소각합니다. 소각 예정일이 6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에는 긍정적이죠. 주식을 소각하면은 일단 그 자기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왜 요즘에 그 자사주 매입을 한 뒤에 소각을 안 한다고 이제 뭐 계속 그 비판하는 그런 보도들 나왔었잖아요. 소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8만 주 넘게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은 일단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줄고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이제 그 줄이고 그 매입한 자사주를 시장에 다시 내놓는 게 아니라 소각해 없애버리니까 일단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다고 보고 오늘 시간에서도 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좀 올랐지 않나 싶습니다. 자, 셀트리온 수급 보면 외국인은 오늘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팔았죠. 그리고 개인도 팔았죠. 그래서 기관만 많이 매수했는데 무려 30만 주 넘게 매수하면서 16만 원대를 뚫어버렸어요. 너무너무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셀트리온은 개인이 25만 주나 덜었는데 기관이 30만 주 넘게 샀는데 더 가겠죠? 더 갈 겁니다. 예, 더 강하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뭐 너무 많이 급하게 오르면 약간 눌려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상향하는 거는 뭐 전혀 문제 없다고 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특히 기관이 20만 주 넘게 샀고 외국인이 8만 5천 주나 매수, 개인이 28만 주를 던졌는데 너무 좋잖아요. 수급이 더 잘 가겠죠. 이제 여기서 더 잘 갈 겁니다. 저 셀트리온하고 뭐 거의 같은 그런 뭐 방향인데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약간 아쉬운 게 그 저항선에 계속 눌리고 있어서 그게 약간 아쉬운 지점이고 불안 요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12,000주 담았는데 금투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지금 상대적으로 저점에서 계속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제약은 오늘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죠. 빠졌습니다. 주가가. 자, 위메이드 오늘 거래량이 300만 주 넘게 터지면서 14,000원이나 빠졌습니다. 누가 이 가격을 만들어내고 거래량을 터지게 했느냐? 외국인이 26만 주 넘게 매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개인 28만 주를 매수를 했으니까 뭐 주가는 뭐 약간 더 눌릴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5만 원이 넘게 빠졌습니다. 5만 800원. 무시무시하죠. 거래량이 53만 주. 개인만 8만 2천 주를 매수, 외국인이 6만 2천 주 매도, 기관이 19,000, 한 2만 주 정도 매도, 양 매도가 나오면서 개인만 매수. 주가는 더 잘 가기는 어렵겠지만 갑작스럽게 이제 장 마감하고 나온 여러 뭐 공시도 있고 시간의 상승도 있고 해서 약간 반등을 하진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랜드도 오늘 1,000원이 빠졌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빠졌어요. 기관이 10만 주 넘게 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이 한 달여 만에 13,000주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눌리게 된 상황이고요. 시간에 보면은 셀트리온은 0.31% 500원이 빠진 16만원, 헬스케어는 0.97% 600원이 빠진 6만 1200원, 제약은 0.69% 500원이 빠진 7만 1700원, 위메이드는 1.88% 1000원이 빠진 5만 2300원, 에코프로비엠은 2.14% 1100원이 오른 48만 1300원, 강원랜드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내일 좀 시초가에 괜찮은 흐름과 너무 과하게 빠진 거 아닌가 하는 반발 매수세 같은 게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셀트리온 차트 보면은 이제 121선까지 가려고 하다가 눌렸습니다. 그래서 121선에 눌렸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관건은 121선 뚫느냐예요. 3월, 4월 말, 그 다음에 6월 초에 각각 121선 부근에서 눌려 내려왔어요. 3번.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인데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느냐? 16만 뭐 한 7천원쯤 되겠죠.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헬스케어는 60일선에 1월, 3월, 4월 말, 그 다음에 이번에 60일선 따라 이제 흘러가다가 오늘 살짝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깝게도 121선에 눌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121선에 저항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제약을 오늘 건너뛰고 위메이드를 바로 보면은 위메이드 481선 밑으로 강하게 이탈. 여기서는 매도를 했어야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뭐 갖고 있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 매수를 막판에 52,000원대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지금 다시 또 이제 들고 있는, 글쎄요, 52,000원 지금 시간이가 빠지면은 이제 52,000원대 제가 매수한 가격대보다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5만원대 초반 정도면은 역시나 다시 위메이드 또 매수할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야, 20% 21%씩 이렇게 빼는 거 진짜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또 야심차게 발행을 하고 지금 있는 위믹스가 또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재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어디가 바닥일까 저도 알 수 없고, 뭐 급락이 나온 뒤에 반등이 나올까 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흐름이 안 좋을 때 덜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될 때쯤 다시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손절을 하더라도, 뭐 나중에 재매수 하더라도 일단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초반에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잡을 때 다시 매수하고 이런 전략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완전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 초록색 60일선에 딱 기댔죠. 60일선 부근에서 이제 멈췄습니다. 하락세를.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 더 뺄까? 더 빼면 이제 121선 부근인데, 물론 지난달에도 121선까지 빠졌었고 그래서 121선까지 안 빠진다는 보장은 없는데요. 그러나 60일선 지지가 이렇게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면 이제 아까 시간에도 그렇고 뭐 너무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것 같아요. 지난번 이제 1월 말에 이렇게 큰 폭의 음봉이 나온 뒤에는 241선까지 빠져서 여기서부터 횡보, 얼마나 한 달 정도 횡보를 했죠. 한 달 정도 241선 따라 횡보하다가 반등하는 것처럼 살짝 주다가 다시 빠져서 241선 하향 이탈한 뒤에는 그 다음에 급등세를 이어가서 전고점을 깨버렸죠. 저는 이런 자리가, 오늘 같은 자리가 이제 그런 시초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야,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아무리 많이 빠진다 한들 여기서 갈 수 있을까, 이런 또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시간에는 반등을 해줬어요. 내일 시장을 조금 뭐 시장을 기대한다기보다 내일 시초가 그 에코프로비엠의 오전장을 한번 기대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강원랜드도 크게 빠졌는데 481선에 딱 지지, 더 밑으로 더 빠졌다가 올렸어요. 그래서 한 번에 241선에서 481선까지 거의 4% 가까이를 뛰어넘어서 하락을 했습니다. 저 고점에서부터 이 저점까지 하락을 다 두드려 맞았으니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이제 여기 481선을 하향 이탈하면 이때는 진짜 다시 또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이제 어느새 2020년 7월달, 8월달,
7월달, 9월달, 11월달에 있었던 세 차례의 저점 지지 라인까지 거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300포인트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으면 좋겠지만 약간 더 빠질 가능성, 2270포인트까지 빠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요. 코스닥도 2020년 5월의 저점 부근을 얼마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714포인트인데 690포인트 정도. 그래서 코스피는 2270, 코스닥은 670, 요 정도를 저점으로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점이 지금 저점을 깨고도 계속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저점이야 하고 막 매수하는 거는 위험하죠. 아직은 여기서 돌아선 다음에 사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점, 여기서 저점 아닐까 하고 그 부분까지 내려가면 조금 사보고, 더 빠지면 그냥 던지고 다시 또 보다가 저점을 잡는 것 같으면 또 사보고, 이런 식으로 뭐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빠진 거 맞으니까 언제 반등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나중에 반등하면 사지 하면은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일단 뭐 악재가 7월에 남아 있습니다만 그걸 선반영한다고 보고, 일단은 너무 과하게 이유를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빠진다 이런 종목이 있으면 약간 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너무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건 절대 금물이고요. 대신에 반대 매매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이해 안 될 정도로 쏟아져 나온다 싶을 때 너무 그 비중 크지 않은 정도로만 좀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 이런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